자, 지구가 자, 이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크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중등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내용 중등에 했었던 거 한번 쭉 문제 풀고 정리하고 고등 내용 조금 심화된 거 더 들어가는 정도. 물리는 조금 결이 좀 달라요. 물리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등 내용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화학도 조금 더 내용을 넣고 싶은데 화학 내용을 좀 넣게 되면 너무 어려워져서 너무 어려워져서 물리만 조금 힘을 줬고요. 이 중등과 교재는 제가 물리를 전공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숙제가 꽤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홀수를 풀어주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숙제할 시간 좀 드리니까 오히려 중등과학 때보다 오히려 숙제는 조금 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해보자고요. 다음 주 되면 오늘 빠지신 분들 3분 오실 거고요. 그럼 5명이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일단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되면 뭐 와야 오는 거긴 하지만 2명 더 오게 되면 7명 그렇게 수업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몇 쪽? 95쪽을 보시면 지구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별 내용 없으니까 지구계는 그냥 제가 홀수를 쫙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광물 들어가면 광물에 대한 기본 정리 쭉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계의 크기는 다양하다. 네,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죠. 2번 소화계, 순환계도 계에 맞아요. 이거 조직계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라는 건 묶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맞는 얘기고요. 우리 몸도 하나의 계에 해당한다. 맞아요. 하나의 몸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계라. 계를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걸 유식한 말로 상호작용이라 하죠. 5번 계를 이루는 요소들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면 뭔 서로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그림 가다는 지구계를 이루는 여러 물질들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낙엽이네. 나는 토양이겠고요. 다는 강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기억 가는 생물권에 속한다. 어쨌든 생물이 잎이 떨어진 거니까 생물권에서 어쨌든 얘가 썩어 들어가면 직권의 형태로 바뀌긴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생물권이라 하는 게 맞겠죠. 기억 맞고요. 나는 생물학의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거 맞잖아. 직권이 당연히 보통 대부분의 것들은 땅에서 사는 게 많잖아. 서식 공간 제공한다. 맞고요. 디귿 다는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틀렸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숙권하면서 배웠잖아. 지구상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바닷물, 해수. 해수가 97.2%인가 그래요. 그럼 그걸 뺀 해수를 뺀 나머지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였더라? 빙하. 그 다음 많은 게 지하수야. 그 다음 많은 게 강과 호수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강과 호수뿐이 없어서 우리 빙하 본 적은 거의 없잖아. 그치? 빙하 한번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 좀 춥긴 하겠지만 본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빙하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지하수고 세 번째가 강과 호수예요. 네 번째 들어가는 게 수증기니까 강과 호수가 제일 꼬랍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수증기는 되게 양이 적을 테니까.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가나다 사이에서는 물질 이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서로 상호작용할 테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생물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구계에서 독립된 공간 뭐래? 독립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물권은. 자 그래서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니은 식물은 외권으로부터 에너지를 한다. 이거 맞죠? 지구계에는 크게 5가지입니다. 지구계. 자 볼까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또 하나 외권도 들어갑니다. 외권도. 지구가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식물은 외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태양빛 얻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태양계에서 지구에만 생물권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에 그 얘기 해줬나?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돼. 무슨 상태? 액체 상태의 물. 고체는 또 필요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심지어 지구에 심한 산성을 가진 물이 있거든. 산성이 되게 심해. 산성이 되게 심하면 생명체가 거기 살기 되게 힘들잖아. 그런 데도 있어.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염기성이 되게 심한데도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더라고. 심지어 무진장 깊어가지고 수압이 무진장 세. 살기 진짜 힘들거든. 빛도 없고. 그런데도 심해 어들 이런 거 살잖아. 그치? 그래서 물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거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찾아. 화성에 물이 흐른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찾는 이유가 다 그거야. 그리고 생명체를 뭔가 찾아야 돈을 따낸다면 이게 돈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연구 이런 거 못한다고 돈 안 주면 야 없는 거 뭘 찾아. 아니 그게 아직 업소적으로 발견될 거예요. 조만간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없어요. 그럼 안 준단 말이야 돈을. 그래서 여러분들 토성에 있는 위성 중에 물이 되게 많은 위성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유로파인가 이온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 근데 물이 되게 많아.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위성이 토성의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에서 뭔가 갑자기 되게 반짝반짝해요. 이게 다 얼음이야. 그런데 갑자기 주기적이지 않지만 갑자기 뭔가 미친 듯이 솟아올라. 확인했더니 이게 물기둥이야. 뭔가 갑자기 얼음으로만 돼 있는데 뭔가 푹 물기둥이 솟아오른다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네. 그래서 나사에서 계획을 짰어요. 우리 저기 가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생명체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뭐냐? 거기 가서 얼음이 예상하건대 되게 두껍대요. 토성은 되게 일단 죽을 거 아니야. 그 두꺼운 얼음 밑에 액체 상태, 얼음 밑에 물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솟구치는 것 좀 확인했단 말이야. 전부 다 얼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럼 액체 상태에 물이 있으니까 얘만 불어버리면 뭔가가 나올 거다 라고 해서 뻥! 얼음을 꽤 큰 충격을 줘서 폭발시킨다 하겠죠. 뻥! 해서 뭔가 뻥! 쳤을 때 뭔가가 튀어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실험을 계획 중이에요. 조만간 할 거야. 5년 내에 할걸? 10년 내인가? 그 기획이 발표가 됐고 지금 출발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예, 그게 계획이 됐고 조만간 실행이 될 거예요. 조만간 실행하려면 한 10년은 돼야 되겠다. 10년 내에 거꾸로 생각해보자. 내가 거기 그 얼음 밑에 사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자. 난 잘 살고 있었어.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날라오는지도 모르겠지, 그치? 근데 뭔가를 뻥 터졌어. 이런 씨, 내 입장에서 뭐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야. 나 잘 살고 있었잖아 얼음 밑에서. 뭐 새우 같은 느낌이긴 한 뭔지 모르겠지만 뻥 하면서 뭐야. 걔네들 입장에서 뭐가 외계인 침공이야. 걔네 느낌에서 문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새우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이건 외계인 침공이야. 왜 와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얼음 뽀개가지고 이것들이 뽀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물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잖아. 예측이. 다시 또 얼고 다시 또 잘 살지 아니면 얘네들이 다 모르는 상황이거든. 어찌됐든 그런 실험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구역에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한다고. 자, 그래서 요즘은 우주망원경이 되게 발달이 돼서 외계 행성을 찾아요. 외계 무슨 태양계처럼 보다 항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나는 항성. 이 항성하고 행성들과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성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행성에서 초당 발생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들을 집어요.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골디락스 존. 그래서 골디락스 존에 해당하는 위성들을 일단 체크를 해놔.
나중에 또 알아. 지구가 멸망돼서 뭐 볼로 갈지. 근데 가기 개 힘들어요. 빛의 속도로 몇 년 가야 되니까 사람 기준으로는 몇백 년 가야 돼. 이 기술은.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쪽을 유심히 관찰을 해요. 혹시라도 거기에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신호가 잡힐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을 유심하게 관찰해. 이런 것들이 외계 고등 생명체를 찾아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세티라고 얘기하나 그런데 이 세티 근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거든. 전파 오는 걸 다 잡아내고. 그래서 각각의 그냥 일반 기관에서 하는 컴퓨터만 갖고는 데이터 처리량이 되게 적어요. 못한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그 세티에서 오는 그 전파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그걸 알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또 분석을 하고 다시 또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런 거 세티 뭐 그런 게 외계 생명체 찾는 거 그런 것들도 하더라고. 찾아야 대박인데. 그치? 전 우주에 우리만 생명체고 우리만 고등한 생명체다 그러면 좀 슬프잖아. 우주는 개크다고 하는데 그 큰 공간에 우리만 근데 확률상 우주의 별이 우리 은하에 별이 2천억 개 있다고 얘기해요. 태양 같은 별이.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천억 개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지구 같은 거 뒤지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주변에 있긴 있겠지, 생명체들이. 근데 문제는 너무 멀다는 거지.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 빛의 속도로 뭐 50억 년 떨어졌어. 빛의 속도로 50억 년 동안 가야 돼. 언제 가? 못 가. 우리 기술로는 지금 못 가. 새로운 기술, 뭔가 공간을 일그러뜨려서 후각 넘어가는 워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돼야 되겠지. 꿈 같은 얘기죠. 택도 없다는 얘기지 우리 때에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있대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네. 자, 그래서 계속 갈게. 태양계에서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하니까 이것은 맞는 얘기. 리을. 토양 속에 분해된 유기물은 이건 땅속에 있는 거름이야, 거름. 생물권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권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답 2번. 7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지표에서 지구 중심까지 거리는 약 6,400. 이거 지구 크기잖아. 생물에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제공한다. 직권이 역할을 하겠죠? 답 1번. 9번. 수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려합니다. 풍화침식. 그래. 물이 보통 풍화침식을 많이 일으키잖아. 맞고요. 생물체에 필요한 물질을 운반한다. 네, 수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거예요. 맞고요. 지구의 온도를 일정히 유지한다. 네, 맞아요.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맞고요.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 차이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답 그래서 4번. 11번 그림은 지구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을 나타내는 거다. 탄소 순환. 자, 거기 보시면 탄소라고 나왔으니까 살짝만 써볼게요. 11번. 여기 기권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권. 그 다음에 여기 생물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탄소 순환을 얘기합니다. 탄소. 그러면 탄소가 보통 각각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려고요.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라는 원소는 뭘로 존재할까? 다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존재하겠죠. 그쵸? 기천이 관체. 그 다음에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는 보통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라든지 다이아몬드도 탄소잖아요. 다이아몬드. 흑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석연료 있어요. 화석연료. 이런 것들 다 탄소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물 중에서 탄산형 광물이 무서워. CaE, CO3. 돌멩이에요. 이게 석회석의 주성분, 대리석의 주성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MgCO3. 이것도 앙금이 앙금. 이게 앙금이 그냥 돌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직권에서 존재합니다. 자, 수권에서는 뭐로 존재하냐면 수권에서는 얘네들이 녹아요. 그러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HCO3- 라는 이온.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 이게 물에 잘 녹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3 2마이너도 있기는 있어요. 없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런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습권에 존재하는 거고. 생물권은 탄수화물 뭐로 구성되어 있어? 원소가 CHO, 들어있다. 단백질 뭐로 구성되어 있어? CHON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C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 탄수화물 있죠. 썼네. 지방도 똑같이 뭐라고? CHO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가 다 뭐가 들어있다? 탄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물이라 불러요.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얘네들이 유기물이라 부른다는 거. 얘도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유기물이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탄소가 서로 교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 간단하게 좀 써주세요. 간단하게. 탄소는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생명체가 있다 없다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갖고 따져요. 유기물이 뭐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유기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유기물이 생명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나온 김에 딴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지 뭐. 다 쓰면 또 해드릴게. 다 쓰신 거 맞네요. 아,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거슬려. 선생님이 좀 진짜 딴 얘기인데요. 2002년이면 니들 태어나지 않았구나. 어이씨, 오래 살았어. 2002년에 3월달쯤인가 동영상 강의를 처음 찍었어요. 2002년에. 이때는 동영상 강의가 없었어요. 동영상 강의가 아니면 뭐가 있었냐면 그냥 영상 수업이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 근데 동영상이 안 됐어. 왜? 저 당시 기술로는 동영상을 찍어주잖아. 컴퓨터가 느려서 랜선이 느려서 버퍼링이 장난 아니게 심해요. 중간중간에 끊긴단 말이야. PC방에서도 끊기니까. 문제가 좀 심각했지. 근데 동영상 강의를 거의 못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했냐? 화면이 하나 떠. PDF 화면 같은 게 하나 떠요. 그리고 이렇게 펜 모양이 움직여. 그러면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 그게 강의였어요. 그 당시는 다. 그런데 이때 처음 동영상 강의를 찍었어요. 신기했지. 우연한 기회로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돈 받고 찍은 거니까 30분짜리 영상 하나 찍으면 이 당시로 4만 원 받았어요. 이 당시로. 1시간 찍으면 8만 원이잖아. 괜찮아. 그래서 오 괜찮네. 합시다. 거의 초창기니까. 갔는데 거의 사이즈가 요만할 거예요. 스튜디오야. 조명이 근데 너무 화려해. 너무 눈이 부셔.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너무 눈이 부셔. 일단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냄새가 심해. 눈은 부신데 눈이 아파. 맨날 화면 보면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거의 진짜 불쌍해 보이긴 하더라. 근데 이렇게 앞에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의 유리칸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책상이 하나 있고 거기에 PD가 앉아있어. 딱 너 위치야. 그 유리창 바깥에 PD 한 명이 앉아있고 여기 안쪽에 카메라맨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 아니라 이렇게 삼각대에 딱 앉아있어. 그 당시에 카메라맨 하나, PD 하나 꼭 있었어. PD는 왜 있지?
의문? 근데 의문이 곧 풀렸어. 그랬더니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얘기를 해주잖아. 처음이니까 다. 근데 PD가 주의하실 점은 근데 강사님 조심하실 게 있으세요. 그래서 뭘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수업하는데 아 욕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건 줄 알았지. 갑자기 동영상 딱 욕 들으면 이상하니까 아 그거 욕은 안 해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욕을 하시지 말도 알아서 하래. 갑자기 화면에서 없어지면 안 된대. 그건 NG래. 저거 뭐야? 듣다가 없어질 수 있지. 하여튼 PD가 방송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생방송이냐? 무슨 화면에서 없어진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걔가 결정권자나 어쨌든 그 화면을 걔가 다 만지는 거니까 알겠다고. 근데 예행 연습을 하고 등등해. 근데 일단 웃긴 게 뭐냐면 항상 말을 할 때 이런 거 찍을 때는 우리 나 카메라 보고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니들 보고 얘기하잖아. 편하게. 그때는 무조건 화면 보고 얘기했어. 화면에 내 시야가 계속 잡혀 있어야 돼. 카메라가 저기 있잖아. 그 카메라 렌즈만 보고 얘기해야 돼. 이게 진짜 힘들어. 30분 동안 카메라 렌즈만 보잖아. 동그랗잖아. 최면 걸린 느낌이야. 뭔가 그럼 잠깐 딴 데 보잖아. 너무 힘드니까 이걸 찍은 걸로 보잖아. 정신분열 같아. 너무 불안해 보여. 잠깐 갔다 오는데 이게 다 보이니까 야, 그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수업하는데 그게 되나? 하다가 잠깐 여기 봅시다. 쑥 넘어가면 NG. 안 되는데. 알겠어. 뭐 NG를 내고. 그럼 자 여기를 보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게 그거야. 카메라 번 따라오라고. 자 일로 가보겠습니다. 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뭐 이런 짓을 해. 쫙 해서 쭉.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되게 힘들었지. 근데 몇 번 찍었어. 그 24, 이거 30분짜리를 몇 개를 찍었다. 24개인가를 찍었어.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24개니까 얼마야? 120만 원 받았나 보다. 괜찮았지 뭐. 근데 조금 진행 찍으니까 익숙해지잖아. 아 그리고 제일 싫었던 거. 아 그냥 수업 시작하면 되잖아. 멘트를 내야 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날씨 어떻죠? 뭐 이런 그지 같은 멘트를 내. 이게 너무 싫었어. 그거 진짜 압박이었고 나중에 응 안녕 그러고 했는데 짜증나 할 게 없잖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제 대충 알잖아. 근데 선생님이 찍었던 시간대가 선생님도 그때 다른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가 서울이었거든. 서울 저기 마포 그 강변북로 그 라인에 있는 거기였거든 자리가.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인천에서 학원을 다닐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2시까지인가 3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 끝나고 나서 학원 강의 끝나고 나서 못 간단 말이야. 너무 늦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분이 못 간단 말이야. 아침 8시 반까지 가서 걔네들 첫 출근하자마자 찍는 거고 나도 거기 가서 새벽까지 가서 찍는 거고. 어느 날인가 수업하는데 피드도 줘라. 카메라맨도 줘라. 이것들이 장난하냐. 솔직히 PD 할 일 하나도 없어. 카메라맨도 고정시켜 슬쩍만 움직이면 돼. 이거 잘 할 일이 없지. 근데 난 빡치잖아. 난 수업하는데. 그럼 대놓고 여기 반바 이씨 졸고 뒤진다. 깨지. 졸지 마세요. 라고. 그럼 깨고 그걸 3개월 동안 하고 돈 받을 땐 좋았는데 아침에 갈 때 차 막히지 올 때 또 넘어오는데 차 막히지. 다시 찍자고 했는데 안 찍었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선 처리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 칠판 글씨 내 글씨 못 쓰잖아. 화면으로 보면 더 이상해. 이거 도저히 화면으로 애들이 돈 받고 이런 거 이 글씨를 보는 건 좀 진짜 민폐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안 했어요. 그때 찍었던 이게 지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1318클래스닷컴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코리아닷컴이 뭐 비슷한 데로 바뀌었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 이게 최초로 동영상 강의를 찍었고 최초로 유료화를 했어요. 그 당시엔 다 무료였거든요. 누가 돈 내고 저런 걸 해? 라고 했었거든요. 서비스를 했는데 실제로 유료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강의 듣는 게 3만 원인가 그랬는데 유료 강의 듣는 애들이 그 당시에 한 2만 명, 3만 명 됐어.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그 10억 나왔단 말이야. 이 당시에 처음 초창기였는데 그나마 좀 잘 됐다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 이거를 꿋꿋하게 했으면 나도 또 인강으로 또
라는 망상을 한번 해보긴 하지. 꽤 오래전에 한번 찍긴 했었어요. 이거 찍는 거 보니까 그 기억이 안. 너무 싫었거든. 그 화면 처리하는 게 이거 렌즈 계속 보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힘들어. 진짜 짜증나더라. 그래서 아나운서 앵커들이랑 다 이거 보고 해야 되잖아. 존경스럽긴 하더라. 존경스럽긴 하더라. 어떻게 그거 계속 보고 하는지 힘들더라고.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탄소 제로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탄소 제로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좀 신문 좀 보고 지금 뉴스 좀 보고 해. 탄소 제로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뭐? 지구 온실기체라서 이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뭐 지구 온난화가 얘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지구는 회복 불가능한 시점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탄소 제로를 하자라고 어디에서? 유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 하면 되겠네. 우리는 뭐 남의 일이지 뭐.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 만약에 이게 있다? 이거를 유럽에 수출을 할 거다. 그럼 유럽에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요. 니들 이거 만들 때 화석연료 많이 써서 탄소 많이 배출했네? 그러면 그 환경 부담금 얼마 내? 곧 우리가 그 탄소 제로 그거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들 있죠? 가격이 그 동네에서 한참 높아져요. 그럼 우리가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 뭔가를 수출을 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내는 나라잖아. 그치? 그 수출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탄소 제로를 기본적으로 맞춰야 돼요. 환경을 생각해서 북극곰을 생각해서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수출하는데 되게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탄소 제로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안 맞추면 니들 우리한테 수출 못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얘네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구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탄소 배출했냐? 100년 전이면 언제야? 일제강점기잖아. 그게 뭘 했다고. 우린 거의 놀았단 말이야. 농사나 졌지. 뭘 했겠어. 근데 그 당시 유럽은 엄청나게 공장 돌렸지. 산업혁명으로. 그때 국가 장난 아니게 뽑아냈을 거 아니야. 그치? 걔들이 심각하게 만든 게 훨씬 더 커. 그런데 한참 해서 발전했잖아. 이제 지금부터 착한 척 하는 거야. 지구 생각해야 되는데? 지들은 안 했잖아. 그럼 100년 동안 지들은 엄청나게 품었잖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후진국들 쭉 치고 올라오잖아. 누르는 거예요. 환경 생각해야지. 니들만 사는 지구냐? 우리 같이 사는 지구잖아. 사다리 걷어치우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야. 왜? 지들은 그런 거 없이 했잖아. 그리고 좀 되니까 지구 생각합시다. 명분은 좋아.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걔들 노리는 그거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그런 징후도 있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그나마 좀 괜찮아. 이제 여력이 좀 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 라인이 됐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개발도상국도 이제 막 올라온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되게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요. 탄소 제로가 그러한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환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기본이 맞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탄소 제로가 이산화탄소 줄이자. 그런 좋은 얘기. 많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11번 가볼까요?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그럼 어디 있던 걸?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뭐? 탄섬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잖아. 광합성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뭐? 탄소, 기권하고 뭐하고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기억은 B가 되는 거예요. 니은 이산화탄소가 해수용다. 이건 간단하네. 기권이 수권으로 녹아지니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겠죠. 그러면 니은은 C가 되겠네.
디귿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은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곧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A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A다. 이해됐죠? 13번 그림 가는 지구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거다. 바람에 날리는 씨앗, 생물권하고 기권이 상호작용이겠네. 나는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겠네. 자, 모두 관여한 지구계 구성 요소는 다 뭐겠어요? 기권이 되겠죠. 답 2번. 15번. 다음은 최근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그럼 기억은 뭐겠어? 화석 연료 연소가 대기로 방출됐다. 화석 연료는 땅속에 묻혀졌던 거잖아.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니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 그러면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감소하면 지표 반사율이 작아져. 지구 밖으로 반사율이 나가는 햇빛의 양이 감소. 햇빛은 외권에서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순서대로 얘기하면 직권이 기권에, 기권이 수권에, 수권이 외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 1번. 17번. 다음은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때의 현상을 예상을 쓴 글이다. 소행성이 지구로 진입하면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 급격히 타게 된다. 타고 남은 소행성은 지표와 충돌하여 엄청난 열과 먼지를 발생시키는데 대기로 방출된 먼지는 지구 기온을 낮추게 된다. 기억은 뭐겠어요? 타고 남았다. 여러분들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타는 거잖아. 근데 지표와 충돌하여 엄청난 열과 먼지를 발생했다. 자, 지표와 충돌했단 말 나와 있네. 그러면 뭐와 뭐의 상호작용? 외권에서 온 소행성이잖아.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기억은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니은 대기로 방출된 먼지는 지구 기온을 낮추게 된다. 야, 먼지가 왜 지구 기온을 낮춰? 이 먼지가 쫙 깔리면 태양빛이 들어오다가 튕긴다. 그러니까 뭐가 이 먼지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태양빛을 튕겨내.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져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먼지가 뭐를 태양빛을 반사시킨다.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광물 나오네요. 광물. 자, 광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까먹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광물. 광물의 정의는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 이게 광물의 정의예요. 광물을 이루는,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 이게 광물이다. 광물은 여태까지 발견된 게 한 4,000종 이상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꽤 많죠. 이 광물은 워낙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물 구별법, 분류법, 광물을 분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뭐가 있다? 색이 있어요. 기억날 거예요. 조흔색. 조흔색은 뭐더라? 긁었으니까 뭐? 광물 가로색이야. 광물의 가로색입니다. 가로의 색입니다. 일단 알아야 될 거. 흙은 뭐 시험에 나와도 여기는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하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면 돼요. 시험에 나가는 거 흙은 얘 기억해야 돼요. 얘 색은 검은색이야. 그런데 좋은 판에 대고 긁어봐. 그러면 좋은 색, 곧 광물 가루의 색깔이 뭐가 나온다? 흰색이 나온다고. 그래서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흙은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결정형이 있어요. 광물을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광물 특유의 건 모양이 나옵니다. 광물 특유의 겉 모양을 결정형이라 불러요. 결정형 중에서 알아야 될 건 몇 개 없어요. 석영, 육각기둥. 시험에 나오는 것만 흑은몽,
흑은뭐, 육각에 얇은 판, 그 다음에 하나 더 방에서 기울어진 육면체. 거의 요 세 개만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는 잘 안 건드립니다. 안 그러면 너무 외울 게 많아져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굿기가 있어요. 굿기. 굿기는 단단한 정도예요. 여러분들 기억나? 모스 굿기계 10개 있다 그랬죠? 1번부터 10번까지. 조심할 건 1번부터 10번, 1번이 10번보다 10분의 1이 약하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쭉 누르는 거야. 이거 요즘은 외우라고 시키지 않거든요. 옛날엔 다 외우라고 시켰어요. 1번이 활서, 2번이 석고, 3번이 방에서, 4번이 형석, 5번이 인해서, 6번이 정장서, 7번이 석영, 8번이 황호, 9번이 강호, 10번이 금강석. 몰라도 돼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니까. 단지 A랑 B랑 긁었더니 A가 긁혔다. 그럼 A가 약한 거고 B가 세.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쪼개짐이 있어요. 쪼개짐 하고 깨짐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쪼개지는 건 쪼개짐, 깨짐, 이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씨 떨어져 나가는 건 쪼개진다라고 하고요. 깨지는 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광물은 쪼개짐이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쪼개짐이 없는 것, 곧 깨짐 있는 것만 몇 개 기억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구야? 석영이야. 석영은 깨져요. 그 다음에 바둑알 만드는 광물이 있거든요. 흑요석이라 부릅니다. 흑요석. 이 흑요석이 영화에 많이 나와요. SF 영화 이런 것 같은데. SF 무슨 뭐냐? 그 뭐냐? 그 뭐야 그거? 아이씨. 내가 본 게 아니라서. SF가 그냥 판타지 같은 거예요. 판타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 그거. 그 마법 하는 게 뭐야 마법. 아이씨. 그 뭐야 그거. 영국 소설 있잖아 그거. 아 뭐야. 해리포터.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뭔가 얘들을 어떻게 죽이지 괴물이 너무 힘들어 와 강철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흑요석이라는 강물이 뭐라고 나오냐면 영화에서는 뭐라 나와? 무슨 글래스인데? 드래곤 글래스인가? 뭐 그런 식의 형태로 나와요. 이게 잘 깨지고 되게 날카로워. 날카롭게 떨어지거든. 그걸로 흑요석을 갈아서 이걸 가지고 창을 만들어 던지면 그 괴물이 뒤진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써요. 서양 애들은. 서양 애들 판타지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드래곤 글래스인가 뭐 그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네, 그게 흑요석입니다. 그래서 석영과 흑요석. 석영이 유리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 깨지잖아. 유리를 떨어뜨릴 때 유리가 떡떡떡 떨어지진 않잖아. 지 멋대로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석영과 흑요석이 깨진다. 라는 정도. 하나 더. 염산과 반응하는 게 있어요.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을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방해석이 거품이 나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마지막 하나. 자성을 지닌 물체가 있어요. 자석에 붙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철석.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암강물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조암강물. 조암이란 말은 암석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밝은 색이 있고요. 어두운 색이 있습니다. 밝은색 조암광물은 석영하고 장석이고요. 어두운색 조암광물은 흑은모, 휘석, 감남석, 각섬석이 있습니다. 각섬석. 이게 조암광물이고요. 이 조암광물 6개에 다 들어있는 원소가 있어요. 산소와 규소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6개. 그 다음에 또 세분해야 되는데 밝은색은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 밝은색이고요. 조암광물에서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두운색 조암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다예요. 더는 안 나옵니다. 더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답은 골라낼 수 있게 나오니까 그 정도. 하나 더. 조암광물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장석. 그 다음 많은 건 석영이에요.
광물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장석, 그 다음 많은 건 석영, 제일 흔한 무. 자, 그러면 광물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내요. 왜? 쓸데없이 여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중등 내신에서는 거의 저거 이상을 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저 정도.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리할 거 하시면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광물에 대한 기본 설명입니다. 자. 다 썼어? 오케이. 자, 페이지 98쪽 1번 볼게요. 지각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암석은 광물로 됐다. 그렇지. 지각은 암석으로 됐다. 맞고. 지각의 가장 톤번 원전 규소 아니야.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게 규소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조항범위는 다 맞고요. 광물은 한 가지 원소로 열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3번. 오른쪽 그림은 지각을 이루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거. 제일 많은 거 원소는 산소. 그 다음 많은 건 규소. 세 번째로 많은 게 알루미늄이에요. 답 1번. 5번 광물이 아닌 거. 여러분들 석회암은 암석이에요. 암으로 끝나는 건 암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이야. 7번 표는 모스 굵기계를 나타낸 것이다. 굵기가 4.5인 못으로 긁었을 때 표면이 긁히는 광물은 4.5보다 작은 애들. 그럼 석고도 긁힐 거고요. 4번인 형석도 긁힐 거고요. 인해석은 5번이니까 안 긁히고 석영도 7번이니까 안 긁히겠죠? 답 1번. 9번 다음에 설명하는 광물은 모스국의 7번 망치로 치면 깨진다. 묽은 염산과 반응하진다. 밝은 색을 띈다. 석영입니다. 11번 안 보이네. 잘 버려. 안 보이니까 버립시다. 13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광물에 가벼운 쇠붙이가 달라붙었대.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석은 뭐? 자철석. 2번.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광물은 좋은 색은 흰색, 기울어진 육면체,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 방해석이네. 답 5번. 17번 색깔은 어둡다.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결정이 오른쪽 그림 같다. 육각의 판만. 흑은 모양. 3번. 19번 그림은 주요 조항 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내는 거다. 제일 많은 게 장석이에요. 그래서 B가 장석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석영이에요. A가 석영이에요. 그래서 A는 석영, B가 장석. 기억은 틀렸고요. A와 B도 모두 밝은색 맞아요. 왜야 B? 여러분들 조항 광물은 아까 얘기했죠.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 니은 디귿. 21번 다음은 세 종류의 광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랍니다. 정답 두 개래요. 휘석은 밝은색 아니야 어두운 색이야. 지각에는 석영이 아니야 장석이 제일 많아. 틀렸어. 세 강물 모두 조암 강물 맞아. 세 강물 모두 규산양 맞아. 답이 3번 4번이네. 세 강물 모두 쪼개진다.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석영 쪼개지지 않잖아요. 깨지잖아요. 그죠? 석영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 3번 4번. 23번 규산양 광물이 아닌 것. 네, 방해석이 눈에 보이네요. 흑은 모두 규산염이 맞아요. 그리고 규산양 광물은 염산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방해석이 염산과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하니까 방해석은 규산염 광물이 아니고 탄산염 광물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하면 그래요. 25번은 안 보여서 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할 건 다 했죠? 여러분들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숙제라도 상관없어요.